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소라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대한 영상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뼈 건강, 특히나 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뵙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죠. 20대, 30대에는 사실 뼈가 뼈가 안 좋은지도 모르지만 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하지만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면서는 이 단단한 뼈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골밀도 들어보셨죠? 골밀도라는 거는 뼈가 단단하잖아요. 뼈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 함량의 척도를 말하는 게 골밀도거든요. 우리가 골밀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골밀도예요. 딱 봐도 어때요? 엉성하죠.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의 골밀도 상태거든요. 이 골다공증은 보시다시피 뼈에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엉성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 또 부러지면은 잘 붙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예요. 심하신 분들은 기침만 해도 부러질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뼈를 딱 생각하면 어때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끝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항상 오래되고 낡은 뼈는 파괴하고요. 또 새로운 뼈는 만들거든요. 타골세포, 조골세포. 이 세포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30대까지는 파괴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30대가 딱 지나가면서는 뼈 안에 있는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질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골밀도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골량이 30대에 최대 정점을 찍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30대의 정점을 찍고 나면은 누구든 상관없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골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서서히 줄어드느냐가 나의 노후 뼈 건강을 좌우하겠죠. 요즘에는 사실 우리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50대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하기 좀 힘들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오히려 20대인데도 골밀도가 더 낮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 걸 보면은 생활 습관이 참 무섭다. 환경도 그렇고 먹는 음식들 때문에 이 청년들의 뼈 건강도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너무 무리해서 계속되는 다이어트, 그게 영양소 불균형을 가지고 오고 또 실내 생활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이런 환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햇볕을 쬐 수 있는 그죠? 환경이 잘 안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골다공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통증이 있고 아프고 힘이 들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만큼일 때 고칠 수 있었는데 제가 제 병을 더 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뼈는 이 어린 시절부터 관리를 잘 해야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 골밀도가 감소되는 거를 좀 최대한 늦출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최대 골량을 찍는 나이대까지 어때요? 최대한 짱짱한 밀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 골밀도를 올리는 데는 운동하고 영양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 어때요? 너무 안 움직이기도 하고 또 탄산 음료도 좋아하고 또 커피, 음료수, 인스턴트 음식 요즘 집에서 먹어도 밀키트 이렇게죠. 반조리 음식 너무 많이 먹잖아요. 이런 음식들이 뼈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다 보니까 그 영양소를 또 결핍시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가 50대 이후에 여성분들
골다공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이죠. 남성보다도 여성분들. 아무래도 이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뼈의 생성 능력도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유독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바로 염증. 제가 염증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급성으로 오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만성 염증이 정말 이렇게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오늘 주제인 뼈 건강도 위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염증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염증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파골세포도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거잖아요. 그리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 이 두 개가 균형을 잘 맞춰줘야지 건강하고 단단한 뼈가 만들어지는데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많아지니까 골다공증이 쉽게 오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조골세포가 많아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이 조골세포가 많게 되면은 뼈가 딱딱해지는 그 골경화증 이런 게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몸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염증성 질환인 뭐 장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이 뼈 건강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혈액의 산성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 혈액 패턴이거든요. 이게 우리 혈액이 산성화됐을 때 혈액 패턴이에요. 이 적혈구가 어때요? 서로 막 달라붙죠. 이거를 연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데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인데 이렇게 적혈구가 뭉쳐버리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면 생명이 당장 위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 담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탄산음료 이런 게 막 독소가 들어오면 내 혈액이 끈적끈적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뼈에 있는 칼슘을 가장 먼저 가져다가 중화를 시켜라. 칼슘이 알칼리잖아요. 식습관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칼슘이 특히나 더 많이 내 몸에 필요로 하겠죠. 그때 내 몸에 충분한 칼슘이 있다라고 하면은 뼈에까지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칼슘이 충분한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받고 없다고 보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인스턴트 많이 드시는 분들, 밖에서 외식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골밀도가 낮을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젊은 층들이 왜 골밀도가 낮아지고 있는지 이해가 딱 되시죠? 그리고 이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액을 중화시키고 나면은 혈중에 막 떠돌다가 혈관 내피에도 쌓이고 근육에도 쌓이고 또 갑상선이나 유방 같은 데도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석회화가 되고 그렇게 또 다른 질환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석회화 하면은 칼슘이 너무 과다 복용이어서 석회화가 생겼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오히려 칼슘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석회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좋은 칼슘 드셔야 되세요. 좋은 칼슘으로 많이 채워주셔야 되세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정말 좋은 걸로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우리가 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가 칼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영양소 1위가 칼슘이에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오래되고 낡은 뼈는 새로운 뼈로 계속 교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칼슘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하고 이런 게 같이 먹어줘야 된다라는 건 진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고함량의 칼슘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신장 질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그래서 질 좋은 흡수가 잘 되는, 쓰이고 나면 배출이 되는 이런 식품을 찾는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미네랄 같은 경우는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고요.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서로 간에 먹어줬을 때 상승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흡수를 떨어뜨리는, 저해시키는 그런 기량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PM사의 리스토레이트 한번 보시면은 8가지의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D, D3가 들어있죠. B1, B2까지. 총 11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으면서 미네랄 베이스의 비타민인 거예요.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PM사에서는 이 NTC 이론 안에 이 성분 배합 기술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영양소를 얼만큼의 양으로 배합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골밀도에는 이제 기본 영양소라고 알고 계시죠. 부가적으로 함께 함유되어진 미네랄과 영양소들이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죠. 리스토레이트는 사실 여유만 되신다면은 개인적으로 많이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한 포에 1,000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1,000원. 행사 때 사면 1,000원도 안 되죠. 3포, 4포 드신다라고 해도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위장관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드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수 있어요. 저도 한 1년 가까이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번에 4포도 먹고 6포도 먹고, 제가 음식이 안 좋을 때는 더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는 제 위장 기능이 좀 회복이 됐다, 돌아왔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요.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내 몸 상태에 맞게 시간도 양도 좀 달라지셔야겠죠.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대인들은 사실 미네랄이 너무 많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독소를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드셔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드시면 되실 것 같고, 리스토레이트가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먹기 힘들다고 파워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골밀도가 낮아지면은 그 또 다른 원인이 뭐예요? 제가 염증이랑 산성화라고 했잖아요. 염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데는 식물 영양소만한 게 없죠.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황산화 영양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항암, 항염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꼭 드셔야 돼요. 야채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방송만 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매일 필요한 양을 음식으로 다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파워 칵테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채소와 과일 무려 32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과일하고, 원래도 과일 야채를 안 먹지만은 이 PM을 먹고 난 이후로는 아예 과일 야채를 잘 안 먹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파워는 너무 편하고 맛있고 몸은 좋아지고, 이 황산화 영양소만 해도 감사한데 뭐가 들어있어요? 유산균, 그리고 식이섬유, 그죠? 소화효소까지. 이런 조합의 식품을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어떤 소비자분들은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다 따로 사려고 하면요. 이 가격으로는 절대 구매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해외직구 이런 데도 사이트 한번 뒤져보고 있는데 이런 조합도 없고 이런 가격도 없어요. 우리가 뼈 건강 면에서만 봐도 염증 인자가 늘어나면은 파골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많아지지 않도록 어떤 식품? 황산화 식품. 개인적으로 이 파워 칵테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부가적으로 나는 조금 더 챙겨 먹고 싶다. 항산화 식품을 파워를 조금 늘리셔도 되고 그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또 이 젤슈추. 젤슈추도 황산화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시고요. 또 비타민C 강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환경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젤슈추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은 뼈에서 칼슘을 많이 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슘도 많이 필요하지만 혈액이 산성화되었다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서로 뭉쳐 있다라는 거잖아요. 끈적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혈액을 풀어주고 뚫어주는 거는 정말 액티바이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혈관에 쌓이는 PM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의 역할인 거죠. B군이 하는 게 혈관에 쌓이는 혈관 독소,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게 B군이거든요. 이 B군 영양제가 또 액티바이즈인 거예요. 회사마다 B군이 나오죠. 그런데 약간 이제 그 흡수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와 닿으실 텐데 혈액순환에는 액티바이즈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장환경에는 유산균, 뼈 건강에는 칼슘 뭐 이런 식으로 단일 제제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 몸은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고요. 영양소들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균형 있는 영양소를 넣어주는 것이 건강엔 당연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이 3종으로 케어하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나는 이미 몸이 너무 힘든 상태다. 독소가 남들보다 많다 하신다라면은 기능성을 좀 함께 드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회복되시긴 하거든요. 이 모세혈관 순환의 액티바이즈라면, 그죠? 혈액순환. 액티바이즈라면은 동맥과 정맥 같은 좀 큰 혈관, 그런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데 도와주는 게 있죠. 바로 뮤노겐. 우리 뼈의 구성 성분이 칼슘, 인,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주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칼슘, 인 있는 리스토레이트 기본이고요. 단백질이 또 뼈의 주 성분이에요. 그 단백질 그 대부분이 또 뭘로 되어 있어요? 콜라겐이에요. 이거 이제 선택적으로 드시면 되는 건데 이런 영양소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골밀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 뭘 해요? 근육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뭐 힘줄, 인대 이런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콜라겐이나 이게 콜라겐이죠. 콜라겐이나 웨이를 적절히 섭취를 해주시면은 뼈 건강이 좀 좋아지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부상은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양소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각각 중심이 되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뼈 건강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좀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뼈 건강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시절부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칼슘이 어린아이들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저도 안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잘 관리를 해준다라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진짜 뼈에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힘든 일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뼈 건강에 대한 영양소를 알아봤는데 PM은 뭘 해도 3종이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죠. 맞아요. 기본 영양소가 가장 중요해요. 기본 영양소가 없으면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능성 영양소를 넣어준다라고 해도
100% 효과를 보기는 힘드시거든요. 건강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언제부터? 오늘, 지금부터 지키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PM 제품 구매나 이 사업에 관한 문의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소라였습니다. 건강도 행운도 가득한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